이번에 기말고사에 들어갈 과학 7단원 지난번에 학원에서 설명을 했는데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하도록 할게요. 7단원은 외권과 우주 개발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앞에 외권이라고 했어. 그럼 외권은 우리가 어딜 가리킨다라고 알고 있죠. 그렇지. 지구와 지구 바깥에 있는 우주 자체를 다 외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지구 안에서도 개발이 그다음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지만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무한대로 엄청 크기 때문에 무한대는 아니고 엄청 크기 때문에 우주에 대해서도 앞으로 점점 더 개발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게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야. 자, 이 단원의 첫 번째 단원인 뭐부터 공부하냐면 그렇다면 외권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배우나요? 바로 별자리 하고요. 그 다음에 별까지의 거리예요. 자, 별자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밤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구분하는 건 쉽지 않잖아.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그 밖에 동물 등의 이런 모양과 이름을 따가지고 대표적으로 별자리 몇 개를 만들었냐면 88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88개를 이제 우리가 국제적인 표준 별자리라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신화나 동물의 모양과 이름에서 따와서 그거를 이어서 마치 하나의 모양처럼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 누구 입장에서 해야 한다고? 우리 입장에서. 누구 나라? 우리나라. 그럼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서도 어디에 있다 그랬죠? 북반구, 그 다음에 어느 지방? 중위도. 자, 북반구 중위도 지방에 있는 우리나라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무슨 축이 기울어진 채? 자전축이 기운 채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변한다라고 배웠어요? 계절이 변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계절이 변하고 공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몇 년 주기예요? 1년 주기죠. 그럼 1년이라고 하는 건 몇 달이야? 12달이야. 그럼 결론은 밤하늘의 별자리는요. 우리가 매달 바라봤을 때 별자리가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그게 핵심이에요. 관측자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 관측자 입장에서 공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달마다 뭐가 이렇게 이름 붙여진 별자리가 분명 88개라고 했는데 다 알 순 없지만 매달 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구나.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구분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 정도는 있어요. 뭐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단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야. 중요해. 그럼 일단 첫 번째 들어가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계절은 변하지만 계절과 관계없이 자, 계절과 관계없이 항상 볼 수 있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1년 365일 항상 뭐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자리는 어디 주변에 있냐면 북극성 주변에 있어요. 자,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에요. 별 자리가 아니야. 별 하나 가리키는 거야. 그런데 이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축 위에 있냐면 자전축하고 일치해요. 무슨 축하고 일치한다고? 자전축하고 일치하고 그 다음에 어느 쪽을 알려주는? 북쪽을 알려주는 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얘는 자전축과 일치하니까 항상 북쪽 하늘을 가리키며 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북극성 주위에 있는 바로 어떤 거? 별자리도 관계없이 볼 수 있죠. 그러한 별자리가 바로 몇 개가 있냐면 첫 번째 큰 곰자리, 그 다음에 큰 곰이 있으니까 무슨 곰이 있을까요? 그렇지, 작은 곰자리. 이건 외우셔야 돼요. 큰 곰자리하고 작은 곰자리하고 그 다음에 세페우스, 마지막으로 카시오페이아 자리가 있습니다. 됐니? 그래서 어디 주변에, 북극성 주변에 있는 별자리인 이 네 가지는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별자리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북극성이라고 하는 건 자전축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북극성은 어느 자리에 있냐면 작은 곰자리에 북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이 네 개의 별자리는 위치는 변해요. 뭐는 변한다고요? 위치는 변합니다. 무엇은 변한다? 계절마다 혹은 달마다 위치는 달라지지만, 위치는 달라지지만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별자리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절별로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그럼 우리나라에서 있는 계절은 봄부터 뭐가 있지? 봄, 다음에 여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고요? 가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뭐가 오죠? 겨울이 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봄이 오잖아. 이렇게 사계절이 있어요. 그럼 대표하는 별자리 정도만 봐두시면 돼요. 봄의 대표적인 별자리는 뭐냐면 봄처녀제 오시네, 이 노래를 떠올리면 돼. 그래서 자, 봄처녀 자리, 처녀만 쓸게. 근데 이 처녀를 사자가 막 잡아먹으려고 뒤쫓아가는 거야. 근데 이 사자를 물리치려고 누가 나타났어요? 목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봄 하면 처녀 자리, 그 다음에 사자 자리, 목동 자리. 그 다음에 여름 하면 대표적인 건 새예요. 그래서 여름의 대표적인 새라고 하는 건 새 중에 되게 아름다운 새 있죠. 백조자리 있고요. 그 다음에 새 중에 되게 용맹한, 그리고 되게 무적인 뭐가 있어?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하고 독수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화살을 쏴야 되잖아. 그래서 간혹 여름에 해당하는 어떤 자리가 나오기도 한다? 궁수자리가 나오기도 해요. 까지 더 있지만 이 정도만 볼게요. 그 다음에 가을의 대표적인 자리는요, 날개 달린 그 말 있지? 바로 페가수스 말이 왕자를 태우고 누구를 찾으러 가냐면 안드로메다 자리를 찾으러 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매 하는 무슨 자리 있고요? 양자리 있고, 그리고 물고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겨울은요, 멍멍 바로 무슨 개? 개자리 중에서도 큰 개자리. 그럼 큰 개가 있으니까 무슨 개도 있을까? 그렇지, 작은 개자리. 그 다음에 이 개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냥꾼이 있어요. 바로 사냥꾼이 누구냐면 오리온입니다. 그래서 오리온 자리. 이 정도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지금 하고 있는 건 별자리입니다. 이제 88개 있다고 했지? 그 중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항상 떠 있는 별, 그 주변의 별자리, 그리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별자리를 봤어요. 그럼 그 다음에 보는 건 바로 뭐냐면, 별자리를 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별을 보면 돼. 네,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은 굉장히 많다 그랬지. 그리고 북극성을 제외하고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자전도 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그 다음에 매일매일도 자리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자리를 우리가 표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엇을? 별의 위치를. 됐다. 자, 별의 위치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야. 지구에서 우리나라 같은 거는 위치를 표현할 때 경도나 위도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자, 별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별의 위치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 기준은 관측자 입장으로 봐야 돼요. 자, 관측자인 내가 있어요. 누구냐면 수민이에요. 짧은 머리. 자, 수민이가 관측자 입장에서 그럼 땅 위에 서 있잖아. 그리고 별을 보려면 어느 하늘을 봐야 되지? 밤하늘을 봐야 되지. 기본적으로 밤하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관측자 입장에서 밤하늘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천구라고 불러줘요. 뭐라고 불러준다? 천구. 이 전체 밤하늘이 천구야. 근데 천구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 있죠? 가장 높은 거, 우리 왜 머리 위에 있는 딱딱한 저걸 뭐라고 하는 거야? 그 천정이라고 하지. 그래서 천구에서도 관측자 입장에서 가장 높은 곳을 뭐라고 한다? 천정이라고 합니다. 저 카톡 메시지 때문에 됐나요? 자, 가장 천구의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을 천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관측자가 서 있는 이 땅 있죠? 천구와 관측자가 서 있는 이 땅이 만나는 이 선을 무슨 선이라고 한다? 바로 지평선이라고 해요. 여기 무슨 선? 지평선. 그 다음에 저쪽 위에 그게 떠 있어. 누가 떠 있어? 북극성이 떠 있어.
자,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축과 일치하는 자전축과 일치하죠. 그리고 북극성은 무슨 쪽을 알려주죠? 북쪽을 알려주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북극성이 떠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지평선으로 북극성의 위치를 내리고 와서 점을 찍어요. 그럼 그 점이 뭐냐면 북점이에요. 북점이라고 하는 것은 북극성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지평선이란 뜻이지만 또 하나는 저기가 북쪽이란 뜻이야. 무슨 쪽이라고? 북쪽. 그럼 잘 봐요. 관측자를 중심으로 여기 관측자가 중간에 여기 있는 거야. 그림이 좀 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볼게요. 북점을 중심으로 관측자를 지나서 반대편 위치에 이 점을 그러면 뭐라고 한다? 여기가 남점이에요. 그럼 북점하고 남점하고 수직으로 지나는 선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 각각 무슨 점이 되는 거야? 북하고 남 사이니까 저쪽 위는 동점이고요. 그 다음에 잠깐 다시요. 자, 북점을 찾으면 반대편이 남점이고 북점하고 남점 사이 오른쪽이 동점. 그럼 그 반대편이 무슨 점이 되는 거야? 서점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북점이에요. 일단 북점 기준으로 하게 될 거니까. 자, 여기에 어떤 A별이라고 하는 별이 떠 있습니다. 얘가 A별이야. 됐지? 그러면 밤하늘에 이 A별의 무엇을 알고 싶어요? 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밤하늘의 A별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값을 가져요. 몇 가지 값? 두 가지 값. 첫 번째는 방위각을 갖고요. 두 번째는 고도라는 값을 가져요. 됐니? 그럼 방위각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아까 봤던 저러한 위치들 중에서 누가 기준이냐면 북점이 기준이에요. 물론 남점을 기준으로 해도 돼요. 근데 북점 가지고만 할게요. 북점을 기준으로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갔을 때? 시계 방향으로 지평선을 따라갔을 때 별까지 있는 각을 말하는 거야. 자, 북점에서 출발해서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출발하여 무엇을 따라? 지평선을 따라 어디까지 있는? 별까지, 별의 위치까지 있는 각을 일으키는 게, 각을 말하는 게 바로 방위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도라고 하는 것은, 자, 고도는 지평선에서 출발해요. 어디 선에서 출발한다고? 지평선에서 출발하는 거야. 어디까지? 별까지 떠 있는 높이예요. 됐니? 자, 지평선에서 출발하여 별까지 떠 있는 높이를 측정한 각도를 고도라고 합니다. 둘 다 각이지. 근데 중요한 건 방위각은 결국 지평선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원의 모양을 전체 그리게 되거든요. 가장 큰 범위가 방위각은 그래서 0도에서 360도 사이가 범위예요. 그런데 고도라고 하는 것은 지평선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가 고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도에서 몇 도? 90도까지가 바로 범위가 됩니다. 그럼 위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잘 봐. 자, A라는 별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 A라는 별을 먼저 내려야 돼. 지금 여기 떠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가장 가까운 지평선에 일치하게 둬요. 여기가 A별이 있는 지점이에요. 됐니? 그럼 여기에서 파란색 먼저 갈게요. 그러면 저 A별은요. 관측자를 중심으로 어느 점에서 출발해? 북점에서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A별이 있는 지평선 위치까지 왔을 때 이 각도가 바로 무슨 각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방위각이 된 거야. 괜찮죠? 알아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연두색 갈게요. 두 번째, 고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선을 기준으로? 지평선을 기준으로. 그럼 별이 아까 지평선하고 만난 점 있었잖아. 그 지평선을 기준으로 높이, 위로 올라가서 별까지 떠 있는 높이까지 이루고 있는 각도.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고도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별들은 두 개의 위치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하고 뭐다? 방위각과 고도입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저기 카톡 오는 게 좀 신경 쓰이긴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들어갈게요. 위치라고 하는 걸 저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공부했는데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위치도 파악했고 이제 그럼 저기 별까지의 거리를 알고 싶어요. 무엇을 알고 싶다? 거리.
자,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관측자인 나, 다시 말하면 지구에서 무엇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볼 수 있는 별까지의 거리를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알아야 돼요. 가운데 태양이 떠 있어요. 자,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지. 근데 그 위에 지구가 있어. 크기 무시할게요. 얘가 지구 1번이에요. 지구 1번에서 저 멀리 뭐가 떠 있었냐면 별이 떠 있었어요. 저 멀리 있는 별은 위치가 안 바뀌어요. 너무 머니까. 자, 그럼 지구 1번에서 저 멀리 떠 있는 별을 바라봤더니 우리 밤하늘을 뭐라고 한다 그랬지? 천구라고 한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저 별이 천구의 요 아랫부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몇 번 위치예요? 지구가 1번 위치에 있었을 때. 근데 지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몇 개월이 흐르면 6개월이 흐르면 반대편으로 공전하지. 얘가 지구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됐니? 하지만 저 멀리 있는 별은 위치가 안 바뀌어. 너무 머니까. 그럼 지구 2번에서 같은 별을 바라봤어. 근데 그랬더니 얘가 천구의 하늘에 전에 봤던 곳과는 다른 위치에 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2번 봤을 때 위치죠. 그럼 어떤 사실을 알게 되죠? 지구가 뭐 하기 때문에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별을 봤을 때 보는 것에 차이가 생겼죠. 위치가 달라지잖아. 이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이 각의 차이를 시차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시차. 그런데 이때 이 시차를 태양과 시차, 별까지를 일직선으로 이어주게 되면 자, 절반의 값이 생기지. 다시 말하면 시차의 2분의 1이 생기죠. 시차값의 2분의 1. 그걸 뭐라고 한다? 연주시차라고 해요. 뭐라고 해? 연주시차. 그래서 자, 별까지의 거리를 알고 싶습니다. 근데 지구가 공전한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생기는 시차, 그리고 더 나아가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공식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이 뭐냐면 별까지의 거리는 그래서 뭐분의 뭐다? 연주시차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 연주시차라고 하는 건 단위를 뭘 써요? 땡땡. 뭐라고 읽어요? 초라고 읽어요. 우리 10분 초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10분 초 중에 초를 이용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천구상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몇 가지 단위가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AU가 있어요. AU는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1로 둔 거야. 그래서 그 1로 둔 값에다가 AU라고 하는 단위를 붙여줬어요. AU는 Astronomical Unit이라고 하는데 그냥 AU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둔 건 뭐냐면요. LY예요. 라이트 이어죠? 광년이죠? 빛이 몇 년 동안에 1년 동안에 간 거리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PC예요. PC는 파세기예요. 그래서 이 파세기라고 하는 것은 연주시차 1초가 연주시차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일단 1파섹이라고 뒀어요. 됐니? 다시 말하면 파섹이라고 하는 것은 연주시차 몇 초인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뒀어요. 그럼 여기 예시 들자면 만약에 연주시차가 1이야. 그럼 1초분의 1이지. 그럼 얘가 1 나오지. 그럼 얘를 몇 파섹이라고 둔다고요? 1파섹이라고 뒀다고요. 그래서 결론은요. 연주시차를 이용한 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의 거리의 단위는 자동으로 뭐가 된다? PC가 돼요. 됐니? 이 사이에 킬로미터하고 광년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지금 설명하지 않고요. 이렇게 구하는구나. 예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어떤 별에 지구에서 관측한 어떤 별의 시차가 10초였어요. 됐니? 그럼 이걸 토대로 알 수 있는 연주시차가 생기지. 그럼 연주시차는 2분의 1이니까 몇 초예요? 5초겠죠. 그럼 연주시차를 알게 됐으니까 무엇을 구할 수 있어? 별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지. 그럼 뭐분의? 5분의 1이죠. 그럼 5분의 1은 몇 점 몇이 되지? 0.2가 되죠. 됐니? 그럼 뒤에 뭐 붙여주는 거야? 연주시차를 가지고 이용한 별까지의 거리는 뭐가 된다? 파섹이 됩니다. 그래서 0.2 파섹이라고 된다는 얘기죠. 됐니? 끝!